이번 시간에는 가족복지의 실천 과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족복지 실천 과정에서 가족 개입 초기 과정, 그리고 중간 과정, 그리고 중간 과정에는 많은 실천, 소위 가족 치료 모형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족 개입 초기 과정은 가족 개입 초기 과정. 초기 과정에서는 보통 가족 개입은 처음 나오는 접수, 두 번째 사정,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설정 및 계약, 목표 설정 및 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조사와 더불어서 사정, 같이 개입 전략 수립까지 들어있고, 바로 이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 와 개입 전략의 구체화,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는 가족 개입의 중간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개입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중간 과정. 가족 개입 중간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바로 가족 개입의 중간 과정이 곧 개입이 되겠죠. 개입이 이렇게 될 겁니다. 개입. 자, 그래서 먼저 초기 과정 출제 비중은 좀 떨어지지만 어떤 접수 단계가 있습니다. 접수 단계. 그래서 가족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로 사례의 적격 여부를 판별하여 접수를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이나 도움이 될 만한 기관 시설에 소개를 하는 것을 의뢰라고 합니다. 가족 문제의 경우 특정한 사람이 원인이 되기보다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환적 인과론에 의하여 접근하죠. 바로 이 순환적 인과론에다가 줄을 쳐놓으셔야 되겠죠. 그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상호 의존성이기 때문에 가족 체계를 포함한 모든 체계는 어느 한 구성 요소의 변화가 있으면 그 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를 하고 있고, 체계 전체에 관한 어떤 변화 요인이나 변화가 발생하면 구성 요소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가족 문제에 대한 접근은 순환적 인과론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된다 해서 266페이지 거기 순환적 인과론에 의하여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 사정이라는 것은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장점, 가족의 자원, 가족의 가능성 등을 총동원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가족 사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가족 사정의 도구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가족 사정의 도구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계도도 있고, 생태도도 있고, 소시오메트리도 있고, 사회적 강제망제도도 있고, 생활력 도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가족 사정의 도구가 될 것이며, 가족 사정의 내용으로서는 3번 267페이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사정, 가족 기능에 대한 사정, 가족 생활 주기에 대한 사정, 그리고 환경에 대한 사정,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 가족 기능, 그리고 가족 생활 주기, 환경에 대한 사정,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거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개입의 중간 과정, 바로 개입의 단계죠. 개입. 거기에 보면은 가족 개입의 중간 단계는 결국에 개입을 말하고 있는데, 개입의 방법이 거기 보면 개입 기술 268쪽에 개입 기술 적어놨는데, 사례 들기, 자, 제목으로만 사례 들기 또는 직면하기, 그다음 자기를 명확하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기, 재구조화, 또 시연 또는 문제의 유연화, 가족으로부터 문제를 분리해내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낸다 해서 가족 문제의 유연화, 또 은유 사용하기 등의 방법들이 가족 사정, 가족 개입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개입의 방법에는 생태학적 개입도 있고, 위기 개입도 있고, 체계적 개입도 있고, 또 가족 경계에 초점을 두는 개입도 있고, 또 남성 여성과 같은 성인지적 개입도 있습니다. 그 중에 체계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가족 간의 타협을 통해
외부의 도움에 의존 없이 가족 문제를 가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조하는 것은 체계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외부 원조 없이 가족 구성원들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은 체계적 개입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회복지사는 2번에 나와 있죠. 269페이지 3번에 2번. 사회복지사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면서 특히 체계적 개입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의사소통은 주로 이제 경험적 모델에서 많이 씁니다.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경험적 모델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가족 경계에 초점 두는 모델은 역시 민우친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구조적 모델에서 많이 씁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이나 분리된 가족에게는 경계선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증가시키도록 하는데, 바로 이런 기법을 쓰는 것이 가족 경계에 초점을 두는 개입으로 주로 구조적 모델, 민우친 모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에 있는 2번의 위기개입이 있죠. 초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기개입을 해야 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살을 시도하는, 또는 죽이려고는 타살을 시도하는, 정신병적 조울증 환자가 있는, 또는 학대나 폭력이 다반사인 가정, 알코올이나 마약을 남용하는 가정, 이런 가정들은 초기 과정 없이 생략하고 바로 개입으로 위기로 인식하고 바로 개입으로 시작하는 이런 가족 치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입 방법에는 생태학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접근하는, 또는 환경 조성을 통해서 접근하는 생태학적 개입도 있고, 바로 초기 문제는 고려치 않고 개입부터 시작하는 위기 개입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체계적 개입도 있고, 경계에 초점을 두는 개입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성인지적 개입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가족 치료에 대한 이론들을 보겠습니다. 가족 치료에 대한 이론. 자, 이 가족 치료에 대한 이론에서 당연히 25문제 중에 적어도 7, 8문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족 치료에 대한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도 있고, 구조적 모델도 있고, 경험적 모델도 있고, 다세대 가족 치료 보행 모델도 있고, 문제해결 중심 단기 치료, 단기 가족 치료 모델도 있고, 또 의사소통 모델, 또 전략적 모델, 이런 등등등의 모델들이 줄비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 치료 이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고, 가족 치료 모델을 보면 먼저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가 있고, 또 그러면 제목을 적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271페이지에 경험적, 세티어와 슈테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경험적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가. 또 그러면 페이지 27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 273페이지에 보면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 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274페이지에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는 276페이지로 267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민우친의 구조적 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구조적 치료 모델이 있죠.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 민우친 모델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페이지 넘어가면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나와 있는 280페이지, 281페이지에 있는 보행 모델이 있습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죠. 보행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 가족 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283페이지 보면 전략적 모델. 자, 그만 써야 되겠군요. 전략적 모델. 또 그러면 그 밑에 의사소통 모델. 이런 등등이 있으면서 이야기 치료 모델도 있습니다. 이야기 치료 모델도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델들을 해서 쭉 제시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핵심적인 영역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1960년대를 넘어서 거의 배제되어 왔던 방법이 1980년대에 다시 인기를 끌게.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중요표 1980년대에 그동안 좀 소원시되었던 이 정신분석적 가족치료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 270페이지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러면서 다시 정신분석적 가족치료가 관심을 끌었다. 이 치료 목표는 정신분석적 가족치료의 목표는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습니다.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걸로 가족 성원을 무의식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여 과거의 무의식적 이미지보다는 현실의 기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것을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라고 합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기존 이론에서 봤지요. 대상관계 이론은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어떠한 대상과의 관계의 흔적이 의식화되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아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대상관계 이론. 그래서 여러분들은 2번에 1번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다음에 2번의 첫째 줄 과거의 무의식적 이미지보다는 현실에 기초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돕는 것,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 3번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서 271페이지에 보면은 3번에 1번 비지시적 기법을 사용을 한다. 비지시적 기법을 사용한다. 2번에 4가지 기법에 특히 강조되는 것이 둘째 줄에 경청, 감정이입, 해석, 그리고 분석적 중립성 유지라고 하는 4가지 기법을 사용한다. 거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번에 2번 개인의 내면적 역동에 초점을 둔다. 4번에 4번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그게 대상관계 이론이죠. 과거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감정을 현재의 인간관계에서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 되겠는데,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바로 이런 것 등이 바로 정신분석적 가족치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험적 가족치료가 있는데 세티어나 슈테커를 대표적으로 합니다. 경험적 가족치료가 있는데, 자, 여기는 1번에 보시면 경험적 가족치료는 가족들에게 무슨 통찰이나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가족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갈등이나 행동 양식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기법을 경험적 가족치료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통찰하게 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가족들의 문제나 가족들의 행동 양식에 맞는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여기는 정신분석적 기법처럼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3번 과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4번 슈테커는 개인적 만남을 강조한다. 만남이란 단어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실존주의 철학에서 지금 여기 너와 나의 오늘날 현대사회의 실존주의 철학이 인기가 있는 것은 바로 만남의 철학인데, 여기 슈테커도 경험적 치료에서 만남을 강조를 합니다. 만남. 그래서 지금 여기 개인적 만남을 강조하여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경험적 가족치료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너와 나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개인적 만남을 강조한다. 거기 옆에다가 지금 여기라고 적어주시고, 다음에 세티어는 아까 의사소통의 유형을 제시한 세티어는 치료를 성장과정의 체험 연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도 봐주시면서, 그래서 세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를 성장 모델 또는 성장치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경험적 가족치료는 당연히 경험에 초점, 가족의 문제나 가족의 행동 유형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려고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론은 그렇게 중요시 않는다. 밑에서 둘째 줄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줄쳐 넣으시고, 다음에 다양한 치료 목표도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치료 목표도 아까 본 것처럼 세티어는 이 치료를 하나의 성장 과정의 체험 연습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티어가 주장하는 경험적 가족 치료를 성장 모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치료 목표를 보면 1번
경험적 가족 치료의 목표는 가족을 안정동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란 단어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치료 기법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273페이지 3번에 있는 경험적 가족 치료의 특징,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첫 번째, 인본주의 심리학을 근간으로 한다. 심리학에서는 인본주의, 철학에서는 실존주의가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각자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밝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험적 가족 치료는 1960년대에 인본주의 심리학을 근간으로 등장한 이론으로 개인과 가족의 정서적 이론이 아니라 정서적 경험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개인 가족의 성장을 치료 목표로 한다. 경험적 가족 치료의 목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페이지에서 봤지요. 그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성장의 목표로다. 성장의 동거리를 치고 목표 두째 줄에 나와 있지요. 다음에 어떤 가족의 문제를 설명하거나 가족 문제를 이해하게끔 통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적절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이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적절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온 것처럼 슈테커도 온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너와 나, 지금 여기 현재에 초점을 두고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상황이나 경험을 강조한다. 개인적 만남을 강조한다. 슈테커가 그랬지요. 개인적 만남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강조하고 매 순간의 상황을 중요시한다. 그런가 하면 7번에 보시면 가족 간의 결속 또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요즘 보면은 또 말하자면 치료 기법들이 출제가 됩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는 가족이란 말, 가족 조각 또는 가족 그림 기법, 원가족, 또 그러면 말이 참 재밌죠. 영향력의 수레바퀴 또는 뭐 빙산 탐색, 또 모의 가족, 가족이란 말 많이 씁니다. 가족 조각, 가족 그림 기법, 원가족, 또 그런가 하면 모의 가족, 영향력의 수레바퀴, 또 치료도구로서 밧줄 이런 용어들인데 가족 조각이나 또는 뭐 가족 그림책, 그림 기법, 원가족, 모의 가족 이런 가족이란 말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경험적 가족 치료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아주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게 접근이 바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되겠습니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도 1980년대에 등장한 것이 되겠는데 여러분 274페이지. 274페이지에 오면 해결 중심 모델은 1980년대에 미국 미러키 단기 가족치료센터의 김인수와 스타브 연구팀에 의해서 개발되었다던 우리나라 김인수 씨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 2번 중요 표시하시고 이전의 증상 중심의 관심에서 벗어나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 이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의 중심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한 이론으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원하는 바에 초점을 두어 두째 줄에 나와 있죠. 이끌어가는 단시간 거기 이끌어가는 단기간 내의 해결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274페이지 4번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해서 1980년에 등장했다. 증상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서 예의 중심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다음에 두째 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원하는 바에 초점을 둔다. 다음에 자원이나 강점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2번 문장 4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보면은 자 내용 볼 것도 없고 그 제목만 보겠습니다. 특징 275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정신 건강을 강조한다. 내담자의 문제보다는 강점이나 자원을 활용한다. 그리고 어떠한 이론에 집착하거나 어떠한 정형화된 틀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이론적, 탈규범적, 그리고 내담자 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목표를 세울 적에 이 문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작은 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기 때문에 간략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문제 해결 중심 단기가족 치료는 변화가 반드시 있다. 치료자의 역할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변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현재와 미래를 지향한다. 그리고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 바로 이런 것 등이 여기 나오는 문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인데, 문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에 사용하는 대표적 기법으로서는 대부분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으로. 자, 여러분들 276으로 넘어가 보세요. 27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대표적 기법으로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 예의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등이 있고, 또 간접적 칭찬 등도 있지만 어떤 질문이란 단어가 나오면 문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다. 또 문제를 가지고 거기 보면은 실질적인 예를 가지고 출제하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는 이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 그냥 어쨌든 대표적인 기법으로 질문이란 용어를 쓰면 뭐 면접 전 변화에 대한 질문, 예의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관계성 질문,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5번에 277페이지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미누친 모델인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은 뭐냐면, 가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조가 뭔가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델은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277페이지 보시면 1번의 두째 쪽 구조적 모형에서는 가족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7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보통 빈곤지역 사회를 가지고 한 연구의 결과인데, 첫째 줄 끝에 구조적 가족 치료의 목적은 역기능적 가족 구조를 재구조하는 것으로, 가족 문제 해결은 가족 구조를 재구조한 것에 대한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구조적 가족 치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시키면, 즉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면 가족 구조 내, 가족 체계 내 성원들의 행동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상당히 4번입니다. 4번에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짧은 면접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조만 바꿔줄 수 있으면 가족 성원들의 행동도 변화가 있어서 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서 가족 구조를 재구조한다, 가족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무슨 말이냐? 라는 말을 5번 중요 표시하시고, 경계를 확립한다, 경계를 명확히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 하위 체계 간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관여한다. 하위 체계 간 명확한 경계를 확립하는 활동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해서 6번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경계선의 명확화, 그래서 가족의 위계 질서를 세운다. 그 다음에 경계선을 제대로 설정한다. 세 번째, 분명한 경계선으로 바꾼다 하는 절차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게 되면 가족의 구조가 바뀌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도 변화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가족의 문제도 해결된다 하는 것이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경계선의 명확하란 단어를 초점에 두시면 됩니다. 거기 기법에 보시면 합류하기, 적응하기, 개입하기, 진단하기, 상호작용, 강조 수정하기, 경계 만들기, 균형 깨뜨리기, 가족 문제 도정하기 등이 있습니다. 합류하기, 적응하기, 개입하기, 진단하기, 이런 단어라든지, 또는 경계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구조적 모델이고, 균형 깨뜨리기, 이런 등등도 모두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법이자 절차라고 설명을 합니다. 합류하기, 적응하기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280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280페이지에서 보면은 합류하기, 적응하기, 상호작용에 개입하기, 진단하기, 상호작용 강조하고 수정하기, 경계 만들기, 균형 깨뜨리기, 이런 기법들을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또 다양한 또 그런 그 기법 외에도 교류의 창조, 교류와 합류, 또 교류의 재구자, 교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임상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 해도 뭐 가슴으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란 단어가 나오면 민우친의 가정문단 합류하기 그러나죠 합류하기 적응하기에서 합류라는 단어를 교류란 개념과 같이 해서 합류하기 또는 교류하기 적응하기 개입하기 또 그런가 하면은 뭐 경계 만들기 균형 깨뜨리기 이런 단어는 구조적 모델의 개입 기법이 되겠다. 다음에 281쪽으로 가서 보시면 보행 모형 다세대 가족 치료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행 모형 다세대 가족 치료 모형은 처음에 보행은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시작을 했지만 끝내 그것에서 어떤 답을 내지 못하자 체계 분석적 방법으로 연구의 방향을 전환시킨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보행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형은 즉 체계적 가족 치료 모형은 2번과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1번과 2번, 3번에서 가족을 일련의 상호 관련된 체계와 하위 체계로 이루어진 복합적 총체로 인식하고 생물학적 본성의 근원을 두고 있는 정서적 관계체계라고 봅니다. 말이 좀 그렇죠? 어쨌든 체계로 봅니다. 다시 한번 3번. 가족은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변화는 가족 체계 전체의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가족 구성은 하나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 전체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족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그 연결선을 잘라야 되는데 그 말을 민우친 모델에서는 경계선의 명확하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5번은 뭐라고 했냐면 가족 치료 목적을 가족 구성원을 가는 자의 분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민우친 모델에서는 경계선의 명확화, 보행의 체계적 가족 치료 모델 또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자의 분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주요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 자기 분환이 삼각관계니 가족 투사니 정서적 단절이니 이런 단어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283페이지에 보시면 28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4번 보행은 치료 과정 중에 치료자의 객관성 그리고 중립성 유지를 중시하였다. 거기도 줄을 하나 쳐놓으시고 기법에는 가계도, 삼각관계, 코치하기, 자기 입장 피력하기 뭐냐면 그 가계도나 삼각관계 가계도를 사용하는 것은 다 문제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에서 가계도는 원가족과 가계도를 사용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이 가계도가 또한 여기 보행 모형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가계도, 삼각관계 그렇죠? 또 가족 투사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보행 모형에서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타 전략적 모형도 있는데 전략적 모형은 여러분들이 거기 에릭슨의 관점을 도입했다 설명을 하는데 3번 전략적 가족 치료는 이론보다는 문제 해결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이론보다는 문제 해결 자체에 초점을 둔다. 4번 문제에 대한 이해보다는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용성을 강조하는 가족 치료 모델을 전략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기법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이란 단어가 나오면 문제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에서 기적 질문, 척도 질문, 예우 질문, 관계성 질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순환적 질문이란 단어를 씁니다. 순환적 질문에서 역설적 지지 또는 재구성하기 가장 기법도 있지만 질문에 순환적 질문이 있으면 전략적 모델 이론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또는 문제에 대한 이해보다는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두는 전략적 모델의 기법이다. 그래서 질문 하나 예의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의사소통 모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한번 기출문제로 나왔던 이야기 치료 모델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일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 개입 초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개입이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거쳤으면 285페이지 가족 개입 종결 과정이 나옵니다. 가족 개입 종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 책갈 것은 2번 가볍게 보시면 종결 단계의 과제 시점의 결정, 목적 달성의 평가, 진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중단할 것인가의 결정, 정서적 반응의 해결 또는 의료도 과제가 되지만 특히 여기서 또 4번 종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방법도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겠는데 종결 계획하기, 종결에 대한 감정 다스리기, 또 성취한 바를 정리하기, 또 변화를 안정시키기
이런 등등을 종로 단계에서 과제이자 종료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이런 방법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료하고 나서 평가를 해서 어쨌는지, 보다 발전적인 것은 뭐가 없는지를 찾아보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족치료에 대해서, 가족치료에 대한 가족치료의 실천 과정으로 가족개입 초기 단계 접수, 사정, 그리고 목표 설정 및 계약, 그리고 나서 중간 단계로 개입해서 여러 가족치료 모델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로부터 시작해서 미누친 모델, 보엔 모델, 문제 해결 중심 단기 가족치료 모델, 또 그러면 전략적 모델, 세태와 혜택의 경험적 모델, 뭐 이런 등등의 적어도 저 7, 8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족치료 모델을 중간 과정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종결 단계의 과제, 동결 단계에서 다뤄야 될 과제를 살짝 봄으로써 우리가 여기에서 가족 개입의 영역에서 주요 영역을 모두 다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가족을 벗어나서 집단 대상 실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